자, 그러면 우리 150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부분은 좀 전통적인 그 기존 이론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꼭 짚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뒤쪽은 좀 신이론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이론, 그 다음에 이제 더 뒤는 좀 안전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50문제 중에서 오늘 푸는 것. 앞부분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이론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한 중간 이후부터는 신이론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에는 안전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을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대체로 오늘은 이제 개론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 3회니까 오늘은 개론 중심,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교육과정 이제 신의사 예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차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은 아래 대화에 나타난 동그라미 1에 교육과정 유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문제죠. 교육과정 이론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과의 내용들을 가능한 각 교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역 내에서, 정해진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이 힌트가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런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사가 아이들의 흥미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흥미 뭐 이러면 이건 이제 경험 중심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유치원 교육이 아이들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준다. 자, 인간다움. 사실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교사가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흥미를 좀 배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아실현, 봉사, 용서,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우리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적인 교육,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내용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대화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 두 가지는, 하나는 교과중심 교육과정, 하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아셨다면 이제 답을 쓰셔야 되겠죠. 키워드를 넣어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문제들에서 이렇게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키워드를 잘 쓰시려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키워드가 키워드 넣어서 쓰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두세 줄 답 기술한 거에 선생님들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 서답식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론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뜻도 모르고 외우면 안 됩니다. 요새 이제 문제들이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말 잘 작성되어 있는 이런 서답식 답안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을 좀 보시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자,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아를 존중하고 정의적인 거,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 밑에 교육과정 유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교과 중심 다음에 이제 경험 중심이죠.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설명 위주의 교수법입니다. 한정된 교과 영역 내에서의 학습자의 흥미보다는 일단 이제 학문의 체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문의 분과, 각 학문의 분과 이런 거를 국어, 수학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각 학문의 분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설적으로 나눠 놓은 거. 자,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경험의 기초에서, 요거 누가 얘기했죠? 듀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람 듀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거, 그런 경험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교과목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학습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면서 내 경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재구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액교육과정이에요. 여기 어떤 코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동시원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나갑니다. 자, 아이들 수준에서 점점점 이제 지식이 넓어져가게, 자, 이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넓어지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문제를 주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점점 동시원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교사가 과제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동 중심, 학습자 중심 이런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구성주의 교육과정이면서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흥미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브루너가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선형 교육과정, 그렇죠? 나선형 교육과정은 지식이 점점점 이렇게 심화 확장되어 나가는 건데, 자, 여기 뭘 학습시키는 거죠? 이 핵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식의 구조. 자, 지식의 구조를 학습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탐구학습, 발견학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탐구학습은 이제 뒤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발견학습, 뭘 발견하는 거죠?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이러면서 과학의 흥미, 과학의 즐거움 이런 것도 느끼고, 과학의 원리 뭐 이런 것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발견학습이거든요. 스스로 깨닫는 거, 지식의 구조를 깨닫는 건데, 지식의 구조를 깨닫는 방법은 탐구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점점 나선형 방식으로 점점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는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 계열화.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이에요. 뭘 발견한다고요?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방식은 탐구학습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내재적 흥미, 지식 자체의 흥미를 막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험 문제에 낸 인간 중심 교육과정도 있죠. 자, 여기서는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인간성이 피폐해야 되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인간으로서 필요한 자아실현, 용서, 정의,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학습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경청하고 인간적인 관계, 정서적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 교육과정을 좀 옛날하고 좀 바꾸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 안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자,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생각, 인간 중심 교육과정도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생각,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런 거에서 이제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심미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통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기서 나오죠. 자, 심미교육, 예술통합. 자,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화한 거 요즘에 뭐 있죠? 레지오 프로그램, 발도르프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간 건 아니고 일단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옛날에 교과 중심에서, 그다음에 경험 중심에서 학문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발달해 왔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하자면 구성주의 교육이 있죠. 구성주의. 그래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구성주의, 인간 중심, 경험 중심,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교육과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이 또 있을까요? 아이즈너, 선생님들 아이즈너 많이 아실 텐데, 예술적 교육과정 이야기한 그 표현적 목표 이런 거 얘기한 이제 옛날에 타일러의 목표가 아니라 행동 목표가 아니라 표현적 목표 이야기한 그 아이즈너가 바로 이 아이즈너예요. 자, 이 아이즈너는 영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거. 선생님이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 일부러 뺀 것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육과정 분석을 할 때 이 교육과정이 뭘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이즈너는 뭘 뺐지?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런 개념이 영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학습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학습 경험 중에서 교과에서 의도하지 않은 경험, 교과에서 의도한 거 아닌데 애들이 막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고, 자,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표면적 교육과정하고 상관이 없는데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가치관, 선생님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말투라든지 교육과정이 없는데, 그리고 친구들끼리 뭐 노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자, 여기서 표면적 교육과정은 우리 국가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에 해당해요.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아니,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애들 데려다가 막 목표 만들어갖고 이거 배워,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게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면적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공식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있잖아요. 59개 내용도 있잖아요. 인간상도 있어요. 목적과 목표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디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요. 써 있지 않는 거. 그런데 애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는 오늘 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자, 오늘 답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이야기했어요. 문제에 보시면은 김 교사는 정해진 영역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원감은 아이들에게 자아실현, 용서, 봉사, 사랑과 희생,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동그라미 1에다가는 이렇게 용어만 쓰시면 되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각각의 장점들을 써야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장점이 있어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과 중심은 다 모아가지고 한번 획일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다. 이게 장점이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막 행복해지잖아요. 유아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유아의 인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까지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아래에 나타난 두 관찰 방법의 차이점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래에 나타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가에 보시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관찰 방법 이런 거 많이 외웠잖아요. 관찰 기록 이런 거 많이 외웠는데 우리가 외운 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객관적일 수 없다니. 아니,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찰은 일화 기록도 객관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애들이 한 말 그대로 따옴표에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까지 하라는 건데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관찰은 주관적이다. 뭐예요?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관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는. 자, 나는 어떻게 했어요? 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관찰하는 방식은 1분 관찰한 다음에 30초를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은 이거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관찰에 대한 것들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관찰에 대해서도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1분 관찰하고 30초 기록하고 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이런 것은 대체로 시간표지법, 빈도 사건 표집이라든가 뭐 시간 표집에 해당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관찰이에요. 여기 나에 있는 것은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관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정. 자, 여기서는 미리 계획한 유아의 놀이와 발달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사의 주관에 따른 직접 관찰, 가는 교사의 주관에 따른 직접 관찰이고 예전에는 양적인 측정, 객관적인 측정만 해라 이걸 강조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주관적 해석을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보고 온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초에 한 번 했어, 20초에 두 번 했어. 여기서 이 정보 이상의 거를 우리는 감시관,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훨씬 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물론 양적인 측정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교사가 기록해가지고 교사가 근데 막 주관적으로 내 멋대로 해석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깊이 생각해서 이 아이에 대한 온갖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이 아이의 몸짓을 내 온몸을 다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관찰, 객관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관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가와 나 아까 지금 보셨는데 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교사형 지도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가와 나 요 두 차이점을 좀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양적인 나는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면 여기 위에 가는 온몸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관찰. 자, 주관적인 행위. 자, 요런 관찰은 유아의 놀이를 교사의 주관에 따라서 기술하는 질적인 관찰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를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써드렸지만 물론 열린 답이기 때문에 다르게 쓰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들께서 표현한 것을 제가 개인 지도 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해설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시간표지법 있어요. 시간표지법 중에서 요거 이제 그 시간표지법, 빈도사건 표지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빈도사건 표지법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몇 초에 한 번, 시간을 주진 않지만, 얘가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이렇게 이제 빈도만 기술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표지법하고 빈도사건 표지법은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간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빈도사건 표집, 이거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빈도사건하고, 빈도사건 표지법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서 시간이 몇 초에 몇 번, 요런 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시간표지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빈도 표집,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시간표지법인데, 빈도사건 표지법하고 같이 결합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 기준이 나오면은 시간표지법이다.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시간표지법,
여기 예를 들면은 1분 관찰한 다음에 30초 기록하는 이런 방식을 시간표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표지법은 서술에서 기록하는 그런 방법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시간표지법의 절차도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표지법의 절차, 시간표지법을 쓰기 위해서는 관찰하려는 행동의 조작적 정의. 자,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게 관찰이 가능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관찰하려는 행동에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자, 시간표지법에서는 관찰 시간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뭐 30초 관찰하고 10초 기록하고 15초 관찰하고 5초 기록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죠, 그죠? 네, 근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학급 아이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방과후 4번에 보시면 관찰 행동, 관찰 간격, 횟수, 총 시간수 이런 거를 결정하고 아이들을 어떤 표시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장단점 보시면 자, 장단점, 장점, 시간의 간격에 분명하고 행동 정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객관도가 높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인 관찰은 신뢰도와 객관도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장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신뢰도와 객관도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의 눈으로 깊이 볼 수 있는데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듯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엄마가 뭐 시간 표집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갓난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엄마는 알거든요. 자, 선생님들도 아이를 애정의 눈으로 본다면 10초에 한 번 이런 걸로 안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답도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아까 지문에서 보신 것처럼 가의 지문은 온몸으로 보고 느끼는 주관적 행위로서의 관찰, 요걸 강조하고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런 관찰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1분 관찰하고 30초 기록하는 거, 요런 관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관찰 방법의 차이점을 기술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인 관찰이고, 자, 또 하나는 교사의 주관에 따라서 질적인 관찰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차이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3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